선천적 호흡과 후천적 호흡의 특징 비교. 선천적 호흡과 후천적 호흡은 호흡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으며 주로 동양의 의학이나 요가, 명상 등에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선천적 호흡의 특징은 자연스러운 호흡,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호흡 패턴을 말합니다. 무의식적인 호흡, 의식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호흡으로 숨쉬는 행위 자체에 집중하지 않아도 몸이 스스로 조절합니다. 깊고 느린 호흡, 일반적으로 복식 호흡에 가까운 깊고 느린 호흡을 의미합니다. 생명력의 근원, 동양의학에서는 선천적인 기와 연결되어 생명력의 근원으로 여깁니다. 후천적 호흡의 특징은 훈련된 호흡, 요가, 명상 등의 수련을 통해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호흡을 말합니다. 다양한 호흡법, 흉식 호흡, 복식 호흡, 교차 호흡 등 다양한 호흡법이 포함됩니다. 특정 목적, 스트레스 해소, 건강 증진, 정신 집중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의식적인 조절, 호흡의 속도, 깊이, 리듬 등을 의식적으로 조절합니다. 두 가지 호흡의 차이점 요약. 선천적 호흡의 성격은 자연스러움, 무의식적 목적은 생명유지, 방법은 복식 호흡 위주, 효과는 생명력 유지. 후천적 호흡의 성격은 훈련된, 의식적 목적은 건강 증진, 정신 수련 등, 방법은 다양한 호흡법 활용, 효과는 스트레스 해소, 건강 증진 등. 왜 후천적 호흡을 할까요? 스트레스 해소. 호흡 조절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 증진. 규칙적인 호흡 훈련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 집중력 향상. 호흡에 집중하는 것은 집중력을 높이고 정신을 명료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면 개선. 편안한 호흡은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주의 후천적 호흡은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질병 치료를 위한 대체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횡격막으로 쉬는 호흡은 후천적 호흡에 속한다. 이 후천적 호흡은 자기 의지대로 잠깐 동안이라도 멈출 수 있는 호흡이다. 그러나 우리 인체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선천적 호흡이 있다. 이 선천적 호흡은 머리띠, 얼굴뼈, 오장육부들이 움직이는 호흡을 말한다. 이 호흡들은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비유할 수 있는데, 지구 자체가 회전하는 자전은 인체의 선천적 호흡과 같고,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태양을 회전하는 공전은 후천적 호흡과 같다. 왜냐하면 모든 장기들이 발생할 때 제자리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각기 고유한 패턴으로 회전하면서 만들어지는데, 이런 고유한 패턴의 움직임을 선천적 호흡이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장기는 자기의 고유한 호흡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횡격막으로 호흡하는 후천적 호흡은 각 내장기들이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을 도는 것처럼 횡격막의 호흡과 함께 고유한 움직임을 하고 있다. 특히 얼굴뼈와 머리뼈의 근막으로 연결되는 오장육부의 움직임은 오장육부의 문제점이 직접 얼굴로 나타나게 되는 요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감정들은 오장육부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러한 변화는 그대로 얼굴뼈의 변화를 초래하여 관상이 변하게 되는 것이다. 간은 혼을 저장하고 분노를 나타내는 장기로, 중년운과 재물을 잘 보필하는 역할을 하는 광대뼈와 재물이 들어오는 입구인 상금 부위의 지장을 초래하는 장기인데, 이때 몸의 견갑골과 하부늑골을 개선시키면 품격 있는 광대뼈로 변하게 되며, 뒷목을 개선시켜주면 상근이 살아나게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가 나면 호흡이 진정되지 않고 씩씩거리게 되는데, 이것은 간을 싸고 있는 막이 횡격막 아래면을 이루고 복막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횡격막이 충분히 내려가지 않게 되면 간을 싸고 있는 결합 조직막이 굳게 된다. 이러한 내부적인 장부들의 움직임 변화는 결국 얼굴뼈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특히 광대뼈를 이루는 위턱뼈나 앞이마뼈와 위턱뼈가 만나는 상근 부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지금의 외과적 수술로 하는 성형은
조각난 퍼즐 형태의 뼈들을 하나의 배로 보고 있다. 조각난 얼굴뼈들이 개별적으로 고유의 움직임을 하고 있는 것을 무시하고 하나의 뼈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현대의학의 이러한 접근은 많은 여성들의 미래를 불행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코는 앞서 선천적 정보를 교환하는 아피마삐의 눈과 후천적 정보의 핵심인 입을 연결해주는 중간골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그 중간 지점인 코를 성형하게 되면 생각을 담당하는 뇌가 들어있는 아피마뼈에 영향을 미친다. 아피마대에 끼어있는 위턱뼈는 좌우가 만나 인중을 만드는데 이 인중은 치끝의 반사구이며 치골은 영혼의 근본이 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코를 성형한 사람들은 대체로 시간이 지나면 말할 때 인중이 이상한 모양으로 틀어지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것이다. 또 위턱뼈가 만나는 인중은 근막으로 연결되어 골반 아래까지 내려가서 골반 밑면을 이루는데 코 성형으로 인하여 위턱뼈의 움직임이 제한되면 결국 골반의 치골 결합 부위에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코 성형은 단순히 코에 문제만 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우리 몸은 선천적 호흡이나 후천적 호흡을 할 때 모두 치골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이곳의 제한은 결국 출산 시 자연분만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코를 세울 때 고형물을 집어넣어 코를 세우게 되는데 옛날과 달리 요즘은 자기 연골 코 안에 있는 비중격 연골, 가연끝, 가습연골 등을 사용 후 시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우리 몸에 있는 구조물 중 이유 없이 생긴 구조물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기 연골을 넣어도 한 번쯤은 신중히 고려해봐야 한다. 이러한 구조물들은 선천적 호흡과 후천적 호흡에 의해 규칙적인 움직임을 죽을 때까지 삶과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요즘은 성형외과에서도 관상 성형이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마음이 바뀌지 않고 얼굴만 바뀐 관상은 아무런 관상의 의미가 없으며 외과적 수술로 변한 관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에 제한을 가져오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극심한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한 성형이야 이해할 수 있지만 요즘처럼 당연한 코스처럼 돼버린 사회현상은 아무런 과정 없이 쉽고 빠르게 처리하고 그 사람의 내면보다 외모를 더욱 중시하는 현대사회가 만들어낸 가장 큰 악행 중의 하나이다.